그들이 온다. 증권방송의 새바람, 통쾌한 시장 분석, 정확한 예측, 우리 증시의 답답함을 확 풀어줄 두 남자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와 또 경제평론을 함께하고 있는 이학년입니다. 예, 이승환입니다. 정말 재밌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으로 만들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과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이항영의 빅머니, 머니위크에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학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네, 벌써 두 번째 편이죠. 저희가 예. 빅머니 스페셜이라 그래서 저희가 머니위크를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어떤 뭐라 그러는 이런 거 구독하시는 분들과 뭐 인터넷에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잡지를 통해서 네, 직접 매체를 보시는 분 계시는데요. 반응이 괜찮았죠? 첫 네, 번째. 반응 좋고요. 이 빅머니를 통해서 예전에도 아마 제가 연재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우리가 주식 투자에 대한 시각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차트만을 가지고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런 협소한 시각이 아니라 정말 기업에 대한 시각, 그리고 색다른 발상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그 주식 투자라든가 어떤 경제에 대한 관념을 좀 넓혀보자라는 네. 의도에서 지금 이런 글들을 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과 함께 보신다면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뭐 예상이 제가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아유, 큰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예. 사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로 예, 예. 제가 그 주제를 고민한 것은 사실 어떤 걸 고민할까 하다가 이번에 한 거는 왕관의 식구들입니다. 예, 예. 완전 요즘 주말 시청률이 32% 지난주에 찍었거든요. 아유, 저희도 저는 보고 항상 계세요? 주말에 네, 보고 계세요? 예, 주말에 이제 항상 집에 가는데 네. 가게 되면은 주말에 가신다고요? 예, 보통 예. 때 집에 안 가시죠? 저희 집이 네. 보통 때 갑니다. 네. 저희 집 네. 말고 그 어머니 댁에 가는데 어머니 네네. 댁에 가면 항상 그 왕관의 식구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보신다고요? 예, 예, 어머님이, 왜 보세요? 어머님이 보시니까 다 같이 보죠. 온 아니, 가족이.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예. 보시고 나서 이제 여자분들의 파워가 세지니까 예, 예. 어머니 기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그게 왜냐면요. 사회적 시대상을 네. 반영한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어요. 예, 그 예. 대중문화들이요. 예, 예. 근데 올 봄에 100년의 유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예. 완전 시어머니, 무서운 시어머니 예, 예. 박원숙 씨가 나와갖고 엄청 했는데 지금은 또 뭐 시대상이 좀 바뀌지만은요. 지금 완전히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이게 그 여성 위주의 그렇죠. 소위 얘기해서 처갓집이 예, 예. 중요하다 얘기 나오잖아요. 예, 예. 사실 저는 이거 보는 처음에 이제 시놉시스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때 빵 터졌어요. 아, 왜요? 왜냐면 뭐 딸이 쭉 나오는데 딸 이름 예. 혹시 기억하세요? 뭐 왕박이, 광박이, 대박이. 왕호박, 예. 왕수박, 왕대박, 예. 막내 아들 있잖아요. 마지막에 예, 예. 왕광박인가 뭐 예, 이렇게 예.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빵 터졌고 이제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보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보셨죠? 제가 대한민국 여배우 중에 예.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예. 정말 저평가됐다고 하는 배우가 이윤지예요. 아, 이윤지 씨요? 예. 예. 개인적으로 이제 저만 아는 제 후배거든요. 아, 그 친구는 후배입니까? 그 배우는 저는 모르죠. 아, 저는 모르지만 예, 예. 저는 이제 후배라고 이제 알게 예, 예. 됐는데 그걸 떠나서 뭐 연기력이 탄탄한데 그냥 이제 미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약간 예, 예. 저평가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완전히 자기 역할 신나면서 역할을. 좀 무너지는 어허. 망가지는 이런 모습 하잖아요. 남자 쫓아다니고 예, 예. 그런 게 딱 재밌어서 봤는데요. 그건 이제 서론 거기까지 하고요. 예. 이번에 하면서 우리가 결론 낸 게 거의 100년 손님의 어떤 시대적 사회상과 같이 맞물려 떨어져서 이 얘기를 잡았는데요. 요즘 보면 소위 그 동양그룹 문제가 나오면서 사위에 대한 승계 이게 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동양그룹의 이번에 현 회장 건은 예. 우리나라 처음으로 재벌기업 가선 처음으로 사위 승계란 건데 결국 지금까지 보면 동양그룹이 약간 문제가 있는 거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예. 법정까지 가서 뭐 다툼이 있어야 아니, 되겠지만. 이거 그렇게 되면 지금 네. 시장에서의 시각 자체는 이거 뭐 사위들에게 물려주는 기업들 자체가 이 책임 경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절대 얘기를 아니다. 하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예전에 남자 그 자매 애들이 뭐 7, 8명 될 예, 때가 예. 아니라 지금은 끼키야 1명 내지 2명이잖아요. 예. 여기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누가 뭐 아들 승계했다, 뭐 사위 승계했다, 뭐 딸이 승계했다 이런 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잣대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동양그룹이 그렇게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이 동양그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그 대기업 대주들 그 오너들의 그 전횡에 가까운 그런 얘기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모럴 해저도 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남편도 불려나오고 와이프도 불려나와서 예, 예. 이제 사회가 됐는데 어찌 보면 꼭 그거 갖고 너무 지탄할 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리온 바로 예, 그 예. 여동생이하고 둘째 사이에 한 오리온 그룹은 지금도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위에 대한 그런 좀 시각은 과거 시각이다. 지금은 예. 그보다는 오히려
남자건 여자건 간에 정말 어느 정도 경영 철학을 갖고 있고 경영 능력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서 그런 게 오히려 마치 사회에 자꾸 부각시키는 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쓴 주제가 저희가 결론 내린 것은 백년손님에 대한 주식도 잘 골라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그렇죠. 쓰였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백년손님 기업들 우리가 보통 이제 사위가 어떤 기업을 이제 경영을 하게 된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막연한 기대감들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맞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뭐 이런 기대감들을 갖는데 그런 것은 핵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사위가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말 기업 내 그룹 내에서 그 핵심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나 아니면 그룹으로 이제 분류가 되느냐에 네네. 대한 쪽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 대한 쪽이 실적으로 또한 이제 그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가 나와야 되겠죠. 네.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가 또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 맞아요. 요즘 보면 그래도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거, 성공적인 사례를 모아서 이제 사유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예. 좀 포커스를 좁히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현대 하이스코의 신성재 회장. 예. 이쪽에 얘기하면서 사유로 했지만 상당히 성공했다. 물론, 이번에 얘기한 말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현대자료가 하이스코가 요 연말을 통해서 분리 통해서 합병막 들어가면서 예. 신성재 회장 위치가 좀 약해졌다. 그런 일부의 시각도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여태까지 보면 신성재 회장 그 대표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예. 일단 뭐 현대아이스코 같은 경우는 뭐 신성재 대표가 지금 뭐 그 오고 나서 이제 워낙 이제 성장에 대한 쪽을 크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과거 본부장 시절에는 뭐 10배 이상에 대한 매출 그 정도요? 이런 것도 네네네. 기록을 했었고요. 그동안 이제 보여준 그 현대아이스코에서의 그 업적을 놓고 본다라면 충분히 사위지만 정몽구 회장이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증명해 주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위라기보다는 정말 그 능력 있는 사람이 그 핵심 그 그룹 내에서의 핵심 사업 부서에 가서 그 능력을 보여줬을 때 그 기업들에 대한 주가도 역시 그 보답을 한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물론 그 사이고 뭐 딸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승진하는 거야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게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은요. 결국은 그들의 입장도 이 치열한 이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능력이 있으니까 그만큼 가치를 올라가고 인정받은 거고 아무리 귀엽고 착하고 어떤 차이가 마음에 들더라도 능력이 없어서 팍팍 밀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다 보는 눈이 있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현대분만 아니죠. 삼성그룹도 지금 이재용 지금 사장이 부회장이 있지만은요. 딸이 또 2명 있는데 딸의 각 사위들이 각각 삼성물산이다 뭐 제일모직 이런데 각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아들이다 딸이다 어떤 사위다 이런 꼭 그 어떤 지금 색안경끼기보다는 정말 그 그룹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특히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정몽구 회장이 그만큼 철강산업을 아버지 때였던 정주영 전 명예회장 때부터도 심혈을 기울였던 건데 아들이 받았고 거의 뭐 수건 사업이었죠. 그렇죠. 그걸 현대그룹에. 사이를 통해서 좀 더 발달시키고 물론 이제 아들이 할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얘기가 나온 김에 혹시 AK그룹 아세요? AK그룹 알고 있죠. AK그룹도 이제 여자분이 이제 오너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위가 우리 사위가 맡기는 게 제가 알기에는 항공사 있잖아요. 저가항공, 저비용항공. 그쪽도 하는 거가 AK그룹에도 어떤 그 신수종 산업, 성장 쪽에 밀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이가 가서 상당히 경영 잘하고 있다는 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시장에서 이미 그 AK그룹에 대한 AK홀딩스에 대한 주가에 좀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저가항공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밀이 꾸준하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있고요. 정확하게 그 산업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변화를 읽었다. 그래서 이제 그 AK그룹의 저가항공사에 대한 진출 아주 탁월한 그 선택이지 않았나. 사실 여기서 약간 더 전문가적으로 이제 디테일을 말씀드리면 저가는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비용 항공. 저비용 항공사죠. 정확한 표현. 네, 맞습니다.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앞날 그리고 사이지만 정말 경영 능력 받고 그 오너가 적극적으로 밀어줬을 때 주가 경영도 실적이 정말 좋아지면 주가도 화답하더라.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년손님의 어떤 그 경영 승계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어떻게 된다? 뭘 보자? 너무 또 그거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겠지만 그 정말 그 기업의 정확한 어떤 핵심 사업에 대한 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역시 그 경영자에 대한 경영 능력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지만 주가에 대한 쪽으로 주가가 그런 부분에 화답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빅머니 스페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